김경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VOK 뉴스가 예. 정식으로 첫 방송을 송출을 조금 전에 했는데요. 네. VOK라고 하면은 국내 분들이 익숙치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네. 어떤 그 의미, 어떤 용어, 정식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VOK는 Voice of Korea, 한국의 소리 방송이다. 이런 의미로 Voice of Korea. 그런데 그냥 Voice of Korea가 아니고 True Voice of Korea. 아니면 Voice of Patriot,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의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VOK, 네. 한국의 소리. 네. 그렇다면은 그 VO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예.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용어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답변보다 질문이 더 명쾌하군요. 그렇습니다. 그 VOA라고 하는 데서 네. 그 미국의 그 자유시민들의 아주 진정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송이 있죠. 바로 우리도 그런 방송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정치 사태, 탄핵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다 페이크 뉴스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VOK 방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VOK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언론이 갖는 사명이 진실을 전달해서 국민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하고 또 언론의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찌된 셈인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게 바로 언론의 페이크 뉴스로부터 시작돼 찌라시 언론들의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고 이런 사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론, 진정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Voice of Korea, 한국의 목소리를 정말 그리고 언론은 저도 이제 해외 특파원을 지내보니까 언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한국에 있는 정보를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외국에 알리고 또 외국의 정보, 외국에서 보도되는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위상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한국에 전달이 돼야 이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없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존립,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어찌된 셈인지 밖에서 보도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 국민이 가서 들어보면은 저런 건 아닌데 또 그다음에 잘못 전달됐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한국을 보는 눈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어떤 갭을 갖고 있었던 게 작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메이저 언론들이 그랬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사태 어땠습니까? 그게 우리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연속 보도들이 다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True Voice of Korea 이거를 전달해야 되죠. 근데 마침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광화문에서 매일같이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진정한 목소리, True Voice of Korea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방금 전에 전화했던 그 김경애 교수님이셨는데 영어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에 갖고 있어야 될 정보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진정한 우리가 반미하지 않았다. 다수 국민은 반미하지 않는다. 칩니다. 우방국 미국의 그 땡큐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 성조기를 훼손하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미국 대사관에서 하면 그것만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간의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에러를 갖고 와서 마침내 한미동맹이 균열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진정한 언론을 한번 우리 손으로 해보자. 저는 방송에서 30년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방송의 메커니즘 노하우를 갖고 있었고 또 우리 김경애 교수님은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진정한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그 표현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 뜻들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VOK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국내에 공영방송이라든지 네. 종편방송이 많이 있고 예. 또 근자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네. 급속도로 자편향되어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진실된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파의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 뉴스 종합 채널식으로 네. 운영하는 방송이 뭐 많지는 않아도 네.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좀 어떤 좀 차별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로 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VOK 뉴스 채널의 어떤 그 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이를테면은 한국어 방송과 네. 또 영어 방송을 같이 예. 겸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VOK를 미리 알고 질문하신 것처럼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에 국내 언론 유튜버들이 국내 뉴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팩트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송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편처럼 이제 뭐 어떤 어떤 유튜버라네 이렇게 해서 정말 종합적인 뉴스 전달도 하고 그 언론의 기능을 이렇게 뭔가 컴팩트하게 제대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시도를 하는 방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한국의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이야기를 한국에 제대로 예를 들면 미국은 우방국을 말합니다. 꼭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포함해서 유럽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정확히 하는 유튜브 종합 채널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경희 교수께서는 지난 평창올림픽 때 평창까지 가서 꼭 외신 기자들을 직접 면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우리의 진실을 전달하려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영어를 했고요. 또 외국 기자들도 한국의 이러한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요. 그분들도.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취재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시간적 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존의 언론인이나 기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다 보니까 정말 전달돼야 될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 VOK는 출발했고요. 거기에 정말 VOK가 갖고 있는 그 창립 이념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인용이긴 하지만은 진실을 위한 진실의 방송을 해보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위한 진실의 방송을 주장했고 우리 김경희 교수님께서는 정의를 위한 정의의 방송을 또 같이 주장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이 유튜브 방송 이게 정말 VOA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오늘 최근에 개국했고 그래서 특집 방송으로 고영주 변호사님과 관련 많은 그 사이에 검증된 의인 우파 어르신들을 모시고도 대담도 했고요. 앞으로도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는 곳에 어디라도 우리 VOK는 가리지 않고 날아가고 헤엄쳐 가더라도 꼭 가서 현장에 있는 진실을 꼭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계속적으로 네. 궁금한 사항이 예.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내 우파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혹시 네.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나 예. 아니면은 그 못마땅한 부분도 혹시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네.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다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설립된 방송은 맞고요. 못마땅했다는 거는 그분들의 의도가 악이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생각했다더라도 뭐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지금 질문하시는 선구자 방송 정말 제가 애청했던 방송입니다. 그 취지도 좋고 바로 거기에다가 우리의 좀 더
프로그레시브하고 나이스한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좀 가미했으면은 시청자들의 니즈를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죠. 제가 이제 가끔 제가 30년 MBC 카메라 출동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고발 기자로 살고 또 한 번은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걸프전 종군 기자를 다녀왔는데요.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종군 기자들이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MBC만 해도 어떤 기자가 걸프전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객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 그래서 취재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군 기자가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이제 전쟁 난 거야. 그래서 육로로 자동차로 탈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군 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여객기 타고 들어가서 자동차로 탈출했지만 저는 사막의 방패 작전을 지나고 사막의 폭풍 작전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전격 공습전입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 달고 군용기를 타고 그 미사일 적군들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서 야암을 통타서 틈타 저공비행으로 현장에 그 사지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군용기를 타고 계급장을 단체로 다시 그 싸우다 나오는 게 아니라 기자니까 현지에서는 전쟁 국가라서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핫라인이라고 하죠. 그 나라와 나라에 특별하게 그 연결된 그 통신선을 이용해서 전쟁 사지의 상황을 실제로 전화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용기를 타고 미사일을 피해서 적진에 들어갔다가 현장을 리포트하고 취재하고 보도하고 군용기를 타고 나오는 종군 기자와 뭐 여객기를 타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여객기를 타고 들어가서 자동차로 탈출하는 기자와는 또 그 역할이나 기능이 달랐겠죠. 바로 방송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 VOK는 후자 제가 말하는 군복을 입고 군용기를 타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사지에서 전화 리포터를 하고 군용기를 타고 탈출하는 그런 종군 기자의 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많은 탄핵 사태,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제 출발하니까. 근데 사전에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유튜버들은 이제 미리 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유튜브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창설했을 때 이념과 의도와 저희가 지금 이거는 참 다급하다. 우리 얘기를 여러 우방국에 적나라하게 트루보이스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VOK는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가는 종군 기자처럼 또 군복을 입고 군용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아마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몇 가지 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처음 네. 이렇게 그 VOK 철범과 아울러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취재를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우리 그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파 유튜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 우파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역 가운데서도 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우파가 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좌파로 또 돌변이 되는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뭐 며칠을 상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패널 어떤 초대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들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저 사람 방송에 모셨어? 저 방송 좌파 방송 아니야? 이렇게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다음번에는 또 그렇지 않는 우파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파의 성향의 분들만 계속해서 방송을 패널을 모시거나 어떤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견지를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가겠다라든지
어떤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예. 총망라해서 예. 방송을 하겠다라든지. 정말 언론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고요. 언론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의 공기로서 공정방송을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맞는데요. 그 공정방송의 원칙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 방송도 많은데, 언론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도요. 폭스뉴스는 우파 방송, 우파의 대표적인 방송인데, 폭스뉴스 하나 빼놓고는 이렇다 할 우파 방송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언론은 좌파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게 태생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다, 그러니까 진보적이다라는 표현으로만 건 프로그레시브하다는 건 아니고요. 언론은 비판과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비판과 어떤 그런 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은 좌파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언론이 우파 성향의 언론은 힘든데요. 엊그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원 네이션 하에 미국은 전 세계의 희망이고 약속이고 영광의 국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연설을 이어가던데, 언론도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이기 앞에서는 언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면 그게 좌파든 우파를 가리지 않고 그게 바로 언론의 기본 자세여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평소에는 이렇게 가다가 말씀하신 대로 좌로 가다가도 또 결정적 때 정치적으로 우로 가고, 우로 가던 것도 결정적 때 좌로 가는, 이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가 다시 그 언론을 보겠지만, 미국이 저렇게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 건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언론이 건강한데, 건강하다는 것은 국익이고 공익이고 그리고 문명이고 인권입니다.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언론이어야 그 언론이 건강하고 또 건강한 국가를 이렇게 유인할 수 있고 이렇게 받들어 갈 수 있는 언론인데, 우리 작금의 현실은 꼭 그렇다라고만 확답할 수 없을 만큼 언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렁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국방송에서 그 우파의 어떤 어른을 모시고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이어야 좋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언론은 물처럼 맑아야 된다. 진실이 되고,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언론인이 꼭 뭐 나중에 언론인 하다가 뭐 장관하고 무슨 뭐 저 국회의원 하려고 자꾸 언론을 그렇게 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언론인이 이렇게 커럽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언론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그다음에 약자를 편에 억강부약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물은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대로 따라 흐르고, 낮은 데 있으면 낮은 데를 다 채우고 넘쳐 흘러야 흐르는 거고, 또 물은 깊을수록 잔잔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낮을수록 물 흐르는 소리가 크지요. 그래도 물이 한번 홍수가 져서 격앙이 되면은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죠. 또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기도 한다. 그런 중국 굳이 문자를 쓸 이유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물은 백성을 말하고 그 배는 군주 같은 걸 말하는데, 물이 군주를, 왕을 만들기도 하지만 왕을 엎기도 한다. 이거는 진정한 물일 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은 남의 더러운 걸 씻어주고, 안 익은 걸 날고기를 익혀주고, 이렇게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남의 좋은 일을 하는 게 물인데, 우리 언론이 바로 힘없는 약자들을 편에서 정말 그분들의 인권과 권익을 도모해주고, 또 구분되는 굽어서 흘러가고, 이렇게 물처럼 우리 언론이 활동한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 그냥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하고 발전적인 민주국가,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전에 네. 원고 질문을 드리지도 않고, 네. 또 질문지도 없이 지금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네.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VOK가 기존 우파 방송, 유튜브 방송 네. 중에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은 영문 방송도 같이 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성이 있는 거죠. 네. 영어 방송.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방송이 착실히 이렇게 정착이 돼 간다면 네. 외국에서 네.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비전을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질문하는 질문자분께서 너무 전곡을 찌른다고 그럴까요? 이게 질문의 어떤 의미를 아주 예리하게 각을 세워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질문이 명쾌하면 답도 명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VOK를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크라고 하는 영어 연설로 우리 한국의 실상을 이렇게 전하는 운동을 말씀드린 김경애 교수께서 하고 계셨는데 처음 시크가 출발할 때 제가 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그러시군요. 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미 95년도인가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지까지를 미국 정보 당국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미국에 주재했던 많은 우리 한국 언론이 있었는데, 특파원들 사이에, 예를 들면 KBS, MBC, SBS 또는 조중동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미국의 특파원이 주재하는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취재해서 어떤 사안을 놓고 한국 관련 기사를 취재해서 한국에 송고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로 보도된 거를 여기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지는 공무원 직원들이 관련 직원들이 뉴스를 다 듣고 다시 본국에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그랬을 때 어떤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고 그래서 백악관에 출입할 때 대변인들이 거기 예를 들면 없는 방송이 갑이라는 방송이에요. 거기는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조금 거짓말이 있어요. 저기는 그래도 옳은 말을 한다. 이렇게 그쪽 대변인들이 먼저 조크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보도되는 걸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끔 어떤 한국 관련 뉴스가 한국 사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여기 현지 미국 특파원들의 보도도 우리가 보고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이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국가에 미치는 한국에 관련된 미국 국민들의 감정에 아주 예민하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100번 설명을 해도 내가 미국 CNN 서울 특파원이 보도한 걸 봤는데 무슨 얘기요? 이렇게 현지인들이 말을 할 때 이거 100마디 말보다 또 태극기 흔드는 애국민들의 활동 중요하지만은 100만 명 태극기 애국민이 이렇게 흔들어서 한국말로 외치는 게 그쪽에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우리의 국민들의 생각과 어떤 이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데 시크를 하시는 김 교수님의 활동을 보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방송해야 돼. 그때부터 이심전심으로 항상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에 저도 영어로 연설도 하며 참여도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VOK가 이제 창설되고 여기에 또 뜻을 같이 하는 또 일부 어떤 동료들이 그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 미국에 있는 우리 VOK 시청자들도 가끔 그런 이제 리스폰스 피드백을 해오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요.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사적인 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보고, 당신 옛날에 그분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영어로 말하는 건데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VOK는 정말 필요한 방송이다. 언론으로서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VOK의 운영 체제, 네. 체계, 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을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보는데 네. 어떤 운영 체제, 집단 운영 체제인지 네.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운영 체제인지 어떤 독특한 어떤 운영 체제가 있는 건지 네. 어떤 방향 그런 운영 방향에 대한 것과 예. 지금 당장 시급히 네. 어떤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원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VOK는 무슨 대표이사가 있거나 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이게 종적인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방송을 할 필수 인력으로서 감독님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김병희 교수님처럼 영어로 방송하는 분, 저는 국내 방송 담당 막 이렇게 행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종적으로는 어떤 조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율적인 참여로 저희가 그러니까 볼런티어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볼런티어라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하는 목적이 정보에 왜곡이 없이 정확한 정보로 우리 국민과 우방국들 간에 어떤 갭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런 방송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한미 관계에 한미 동맹이 균열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시급한 심정도 있지만 이제 대일 외교의 복원,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도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만일 일본이 우리의 적대적인 입장의 국가로서 위치하게 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 아닙니까? 결국 북도 공산주의죠. 일본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면 우리 국민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민족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달라라고 유언하신 참 간곡한 기도 유언이 헛되이고 만다. 그런 나라를, 그래서 그분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복된 나라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식이 깨어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방관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인 절대 종적, 행적 주의 체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이렇게 전문 분야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구자 방송도 그렇게 발전했듯이 그런 이념으로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VOK가 이런 방향으로 네.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성실히 가게 된다면 네.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환영을 하고 네. 또 지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VOK가 건전하게 네.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네. 또 정당하게 또 예우도 해줘야 될 예. 전문 기술직들로 또 영입을 해야 되고 예.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터인데 예.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국민들이 네. 후원을 하고 싶거나 예. 하는 분들이 좋은 방송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네. 상당히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예. 지원을 해왔고 네. 또 해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이 출범해서 기본 시설도 잘 안 갖춰져가지고 우리가 자막에다 무슨 안내를 하거나 이럴 겨를도 없었고요. 그럴 의도도 없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감독님의 질문만으로도 저희는 뜻으로 받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적 후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아무 시설도 없어 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해보자는 취지 하나로 뭉쳐진 조직이라서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우리 방송이 저는 여기서 그래도 앉아서 방송을 했지만 김병희 교수는 자기 집에서 지금 영어로 방송을 했거든요. 이원화돼서 이런 방송 시스템을 가진 것만으로 또 이런 방송이 출범한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가끔은 이제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분들 자리가 있는 대로 마련해서 이렇게 드릴 생각이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선구자 방송
황 감독님께서, 황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 인터뷰해 주신 것만도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이고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VOK가 뭐 일시적으로 네. 태동했다가 네. 얼마 안 있다가 네. 없어질 그런 그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향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편향된 네. 공영방송이나 네. 종편들이 이제 나라가 정상화된다면 예. 그들은 다 물러나거나 예. 어떤 그 개편되어야 될 그런 그 상황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럴 때에 정말 우파의 건전한 방송을 예. 했던 분들이 예. 그러한 그 역할을 또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많은 관심과 또 성원 속에서 네.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VOK가 뭐 VOK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적 네. 지지와 관심이 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 따른 어떤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저희 VOK가 출범하려고 했던 투지 의지도 그거였고요.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방송이라는 게 정권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상업체제 방송에서는 사주의 갑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사주의 갑질이라는 게, 자, 이 기자의 신분이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뭐 방송국의 사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기자는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정말 큰 감시의 눈을 갖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장관이고 뭐 이런 분들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가도 그분이 회사로 들어오면 일개 사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회사 사장이 당신 회사 수익에 좋은 기사를 썼다고는 할 수 있지만 회사 수익에는 많이 광고 수익에 방해가 돼. 또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내 개인적인 욕심에는 많이 방해가 되는 인물이야. 이래서 승진에 누락되고 과거에는 좋은 기자가 승진에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언론의 명저 아레오파지티카에서도 그랬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실을 허위와 다투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태극기 시민들이 외치는 그 투쟁의 방법도 인물을 보고 싸우지 마라.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 진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애국 시민들도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국회의원을 우리는 추종한다. 그래서 이분이 뭐 나라님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언론이 지향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한 아까 말씀했지만 자유언론, 민주언론으로 발전해야 이 나라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이라면은 부탁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활동할 거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마음을 합쳐주신다면은 저희가 언제라도 여러분 편에서 또 여러분의 그 하소연을 또 여러분의 주장을 반듯하게 정확하게 세상에 전하도록 그리고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영어로 때로는 일본어로 우방국들에게 저희의 이념과 사상과 투쟁 의지 창사 이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